예, 3학년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79페이지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80페이지 봅시다. 80페이지, 구조 80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에서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외곽 지역, 중간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심, 부도심, 외곽 지역을 실제로 각 지역으로 구분하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부산광역시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부산광역시에 나타나는 지역에 지가가 주어졌어요. 지가의 개념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땅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되고요. 지가 임대료는 뭐하고 비례하냐면 접근성하고 비례하죠.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임대료도 높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되냐면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 도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보니까 중구를 포함한 이쪽 일대죠. 그래서 부산의 도심은 이 중구를 포함한 이 일대가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어진 자료는 금융 및 보험 사업체 수 비율이죠. 금융 및 보험은 이 서비스업에서 배우겠지만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생산자 서비스업.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기업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기업의 본사가 많은 곳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기업의 본사는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 나타나겠죠. 그럼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은 도심이죠. 그래서 지가 지도를 보면 이 중구 일대가 도심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생산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중구 일대, 여기 도심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도심 역할을 하는 곳은 중구 일대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 봅시다. 공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서울은 완전히 탈공업화가 돼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금천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없어요. 하지만 부산은 아직까지 서울만큼 탈공업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중구, 여기 일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해당하는 강서구 이 일대가 제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조업 사실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도시에서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서구 이 일대가 부산에서 부도심 역할을 하는 곳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강서구 일대 여기에 제조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가 이제 창원시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창원하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창원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업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는 부산의 도심 역할을 하는 곳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창원 근처의 위치는 공업이 발달한 특화되어 있는 부도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부산의 외곽 지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부분은 자료가 주어지고 어디가 도심이고 부도심이고 외곽 지역인지 이걸 구분해 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구분을 아래 자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A, B, C 이렇게 세 곳이 주어져 있죠. 이거 방금 살펴봤죠. 여기 A는 강서구로 부산에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어서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되고요. 이 C는 중구죠. 부산 중구. 그래서 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B 일대 여기는 부산의 외곽 지역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암기하고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이제 이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주어졌냐면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주간 인구 지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시 내부 구조에서 도심, 부도심, 외곽 지역을 구분해낼 때 가장 많이 써야 될,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건 주간 인구 지수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수 분의 상주 인구라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얘기해요.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100 이상이 되느냐 100 미만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10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낮 동안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100 미만은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낮 동안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낮 동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100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상업, 업무, 공업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이 될 거고요. 100 이상이 되는 곳은, 100 미만이 되는 곳은 상업, 업무, 공업 기능이 발달한 게 아니라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자면 자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지로 향하다 보니까 낮에 사람이 적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외곽 지역이 됩니다. 지금 적어준 필기해준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선생님은 도시 내부 구조에서 한 50%는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의 순서를 보면 도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부도심이 되고요, 외곽 지역이 가장 낮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여기에 100이라는 있죠. 100 그거 보니까 디귿은 주간 인구 수가 100 미만이고 상주 인구 많고, 그래서 디귿은 주거 기능이 주로 발달해 있구나,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이 되겠구나. 그러면 왼쪽에 지도하고 매치시켜 보니까 B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기역을 보니까 기역은 주간 인구 수 100 이상이 되고 가장 높죠. 그리고 상주 인구 적죠. 주간 인구 수는 매우 높은데 상주 인구 수는 매우 적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도심이 되는구나. 도심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니은은 주간 인구 수가 높아요. 기역과 비슷하게 높죠. 그런데 기역과 다르게 상주 인구가 많죠. 그래서 니은은 주거 기능도 조금은 발달해 있고 상업이나 공업이나 업무 기능도 발달해 있는, 그래서 도심과 외곽 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부도심이 되는 지역이 되는구나. 부도심인 A가 된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에 이 내용 봅시다. 오른쪽에 기역, 니은, 디귿 다 했죠? 기역은 도심이었고요. 그리고 니은은 부도심이었고, 디귿은 외곽 지역이었죠. 그래서 각각이 발달한 산업계 종사수를 보니까 도심은 사업 지원 서비스가 가장 높죠. 사원 지역 서비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에 해당하냐면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도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죠. 종사자 비율이. 그래서 부도심이 되는구나.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이 되는구나. 그래서 공장들이 많으니까 낮 동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간 인구 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은 외곽 지역은 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냐면 교육 서비스업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예요. 학교는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요? 주거 기능이 밀집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이 발달해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외곽 지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80페이지에 주어진 이 자료들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79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내용 있죠. 여기 필기해줬던 내용들, 이 내용들만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네, 1번 문제 보니까 무슨 말이 주어져 있냐면 새 구의 통근, 통학, 순위, 이동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한국지리 시험에서 구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도시 내부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2개가 주어지면 도심하고 외곽 지역을 구분하라는 거고, 자료가 3개가 주어지면 뭘 구분하는 거냐면 도심하고 부도심하고 외곽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내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왼쪽은 부산에서 봤죠? 여기가 중구에 해당했던 도심 지역이 되고, 이 강서구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은 창원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외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가나다를 매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통근통학순 이동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통근통학순 이동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다.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뜻이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유입보다 유출이 많다는 거죠. 그럼 통근통학을 언제 해요?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아침에, 낮에 하죠. 그러면 이 지역은 낮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낮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는 뭐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도심하고 부도심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에 유입보다 유출이 많다는 것은 상업 업무 기능이 없고 무슨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외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순 이동값 0으로 이렇게 균열 잡았을 때 다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니까 외곽 지역이 되겠죠. 다가.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특징을 보니까 가는 1995년하고 2015년도 이 특징을 보니까 상주인구가 적고 통학순 이동 플러스 값에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 기능은 발달하지 못하고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인 가는 뭐가 되냐면 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럽게 부도심이 되겠죠. 이렇게 부도심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시켜서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1995년대에 가는 나보다 주가가 아니라 주간입니다. 주간 인구가 많다. 숫자를 물어봤죠. 그러면 계산해 봐야겠죠. 1995년 값이니까 여기의 값이죠. 낮에 들어오는 사람은 80이죠.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80 더하기 60, 한 140 정도 나오겠네요. 나는 1995년도에 한 60 정도 살고 있죠. 60 정도 살고 있는데 낮에 들어온 사람은 한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60하고 10이니까 70이죠. 그래서 가는 낮에 140, 그리고 나는 70.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중간 인구가 많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지가죠. 지가는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도심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가가 가장 높다가 되겠죠. 그리고 인구 밀도 나와 있죠. 인구 밀도. 밀도라는 개념은 일정한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하고 다를 비교하니까 나는 면적이 이만하죠. 그리고 다는 이만하죠. 근데 2015년도 보니까 다의 상주 인구는 한 300에 가깝죠. 그런데 나는 한 100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면적이 작고 상주 인구가 많은 다가 가장 높죠.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생산자 서비스업 지금 나왔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에 입지한다고요? 도심에 입지하니까 가에 가장 높겠죠. 비율이. 그리고 1995년 대비 2010년에 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증가했다. 주간 인구 지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상주 인구분의 그다음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죠. 다를 보니까 1995년하고 2015년도에 상주 인구수는 어떻게 됐어요? 상주 인구수는 증가했죠.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순 이동값은 더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거의 이동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한 60밖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수는 감소했죠.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하였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역시 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도시 내부 구조 문제죠. 풀어봅시다. 이제 서울로 옮겨갔네요.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 여기는 도심에 해당하고 여기는 외곽에 해당하고 여기가 이제 금천구가 됩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금천구. 그래서 서울에서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자료를 매치시켜 봅시다. 가나다. 가를 보니까 상주 인구가 어때요? 상주 인구가 가장 많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100 미만으로 낮죠. 그래서 가는 외곽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비교해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어디가 가장 높냐면 다가 가장 높죠. 그리고 상주 인구도 가장 적고 그래서 다가 도심이 되겠고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나다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용도별로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A는
뭐로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대지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대지는 여기에 설명이 없지만 건물을 짓거나 하는데 사용한 땅을 얘기해요. 여기 없으니까 빼버리고 다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B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율이 뭐냐면 학교 용지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학교는 주거 기능과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리고 C를 보니까 C는 다른 곳에 비해서 뭐가 높냐면 공장 용지가 높죠. 그래서 부도심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A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대지는 건물을 짓는 수 있는 땅, 건물 있는 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높다는 것은 건물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을까요? 가는 외곽 지역이고 나는 부도심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인구를 물어봤으니까. 다는 가보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평균 층수는 뭐하고 비례했냐면 지가가 높을수록 층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높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다 높은 곳은 맞겠죠. 다가 가보다 도심이 외곽지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겠죠. A는 B보다 초등학교 수가 적다. 초등학교 수는 외곽 지역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B가 A보다 많을 거고요. 맞는 말이 되고요. C는 A보다 상업시설의 평균 임대료가 높다. C는 A보다 상업시설의 평균 임대료가 높다. C는 부도심이고 A는 도심이니까 A가 C보다 높겠죠. 그래서 잘못된 말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는 B, 나는 C, 다는 A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나보다 중간 인구가 많다. 이거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요? 왜 선생님 이걸 좀 머뭇고 있냐면 주간 인구를 물어봤잖아요. 주간 인구 지수가 아니라. 그럼 주간 인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구해낼 수 있겠죠. 상주분의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이란 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주간 인구지수 알고 있고 상주 인구수 알고 있고 그럼 주간 인구수 알 수 있겠죠. 가봅시다. 몇 년도 가지고 구분할 거냐면 2015년 거 가지고 구분해 봅시다. 주간 인구지수가 100이죠. 100에 가까우니까 100이라고 봅시다. 여기 100이고 상주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한 55 정도 되겠네요. 55. 그럼 이 값이 100이 나오려면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S가 55 나오겠죠. 그래서 가는 55가 나옵니다. 뭐 갑자기 한지 시간에 수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주간 인구수가 한 120 정도 되겠네요. 120이고 상주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 정도 되겠네요. 주간 인구수는 120 정도 되고 상주 인구는 한 20 정도 되겠죠. x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구해봅시다. 20에서 100 나누니까 5가 되고 5x는 120이 되니까 120을 5로 나누면 5, 20 그리고 5, 4, 24 정도 되죠. 그래서 가는 55가 되고 나는 24가 나오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좀 마지막에 남겨놓고 4번이 확실하게 오답이 되니까 이렇게 오답을 확실하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시 내부 구조까지 수업 다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도시권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